안녕하세요. 이문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성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반찬을 많이 주는 한식에 대해서 그런 한식당들의 가성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. 그런 공식들이죠. 오늘은 반찬이 적게 나온, 그렇지만 한 그릇에 푸짐하게 나가서 승부를 보는 그런 식당들이 어떻게 가성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중요한 건 매우 심플하지만 일단 맛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. 반찬이 별로 없고 그 메인 그 한 그릇에 충실해야 되는데, 그만큼 그 맛의 밀도라든지 그게 좀 더 확실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다면은 그 한 그릇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다른 반찬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. 그렇다면 그 한 그릇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, 사람 입맛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그릇을 모든 사람 입맛에 맞추기는 좀 까다롭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내 입맛만, 사장님 입맛만 또 고집하다 보면은 이게 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? 일단 벤치마킹 많이 다니는 겁니다. 내가 만약 칼국수집을 하고 있다면은 다른 칼국수집 유명한 데든 지방에 있든 어디든 간에 많이 다니세요. 많이 다녀가지고 내 입맛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. 그 벤치마킹 다니면서 내 입맛 수준을 높이고 다른 식단들은 어떻게 또 맛을 내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점점 어떤 나만의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. 그렇게 약간 감을 잡아야 됩니다. 그 감을 잡은 다음에 또 내 것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,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점점 이 집만의, 저희 집만의 매력을 알아가게 됩니다.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벤치마킹 다니면서 우리 식당만의 맛의 기준을 높인다. 그냥 가만히 혼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돌아다녀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지 맛을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다. 맛이 정말 좋아야지.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. 한 그릇에 승부를 보는 집은 정말 맛이 너무 중요합니다. 맛이 없다면은 진짜 안 됩니다. 짬뽕 먹었는데 맛없으면 안 가고, 뭐 해장국, 뼈해장국, 뭐 갈비탕, 딱 그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이미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. 첫 숟가락 그걸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게 가성비 포인트니까, 그릇의 크기, 그 뚝배기 한 그릇을 담겨서 나오는 그 그릇의 크기가 또 중요합니다.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제가 갈비탕을 한 적이 있는데요. 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을 약간 큰 뚝배기에 담아주는 거랑 약간 작은 뚝배기에 담아주는 거랑 손님 상에 나갔을 때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. 작은 뚝배기에 갈비탕 뼈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보기에는 복잡하고 먹기 불편할 것 같은데, 손님 입장에서는 이야 엄청 푸짐하네 막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. 근데 같은 양인데 뚝배기 큰 거에서 딱 당겨 나오면은 이게 뼈도 얼마 안 돼 보이고 국물만 잔뜩 들어있고 뭐 당면도 분명히 같은 양이 들어있는데도 이게 얼마 없어 보여요. 그 같은 뚝배기 그릇 작은 거랑 뚝배기 그릇 큰 거랑 같이 먹었는데, 먹고 나면은 물론 같이 똑같이 배는 부른데 뚝배기 큰 거에 드신 손님은 뭔가가 기분이 별로예요. 내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뚝배기 그릇, 칼국수 그릇, 그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너무 작아도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 그릇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. 그 그릇의 크기를 잘 모르겠다면은 뭐 갈비탕이든지 막국수든지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하는 식당 주변에 있는 식당들, 같은 업종의 식당들을 방문해 보세요. 주자 가져가서 좀 사이즈 재면서 위아래로 지름만 재는 게 아니고 높이도 좀 재고 이게 좀 거의 흡사하게 맞춰 보세요. 그렇게 테스트 해 보시고, 근데 내가 그릇을 좀 큰 거 쓰고 있다. 그래도 과감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릇을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. 이 재료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. 국물 많이 주면은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. 또 큰 거에 또 더 담아주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좀 더 담아주게 돼 있어요. 여러 가지. 그럼 원가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. 딱 그 동네마다 적절한 크기의 그릇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.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크거든요.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그릇에 대한 투자. 한 그릇만 제대로 파는 집은 반찬도 몇 개 안 나가기 때문에 반찬 그릇, 이 뚝배기 그릇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릇에 대한 투자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수저든지 그 조그만 몇 개 안 나가는 반찬 그릇이라도 좀 좋은 거 써서 확실하게 인상을 좀 임팩트 줄 필요가 있습니다. 뭐 과감하게 전 유기 그릇 쓰는 거 추천합니다. 좀 더 큰 유기 그릇이라도. 너무 작은 그릇은 좀 옹졸해 보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큰 유기 그릇을 딱 김치든지 깍두기든지
그 몇 가지 안 나간 반찬에 과감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. 그 깨지는 것도 아니고, 특히 유기그릇은 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는 좀 나가겠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중요한 건데 메뉴 가격을 정말 잘 책정해야 됩니다. 가격 책정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게 원가의 30%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 원가의 30%는 제 기준에는 한 그릇만 파는 식당에는 원가 30% 충실히 투자해야 됩니다. 특히 뭐 반찬 리필이 크게 뭐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 30%좀 확실히 투자해야 되는데, 특히 제가 예전에 했던 갈비탕 같은 경우에 원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한 50% 정도 이렇게 넘게 나오는데요. 만약에 그런 갈비탕을 10,000원에 판다고 치면은 한 그릇 팔았을 때 5,000원이 남게 되거든요. 그런 갈비탕을 가격을 일부러 더 올려서 한 12,000원에 파는 거예요. 12,000원에 파는데 원가는 10%죠. 갈비탕이 50%죠. 50% 잡으면 한 6,000원의 원가 들어가는 거죠. 10,000원짜리 갈비탕 팔았을 때 5,000원 남는데 12,000원짜리 갈비탕을 팔면 6,000원 남는 거예요. 그럼 1,000원에 또 이익이 더 생기는 거죠. 근데 그 1,000원을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. 12,000원 팔 때. 그럼 갈비탕 손님들이 드실 때는 좀 갈비라 조금이라도 더 드시게 한다든지, 이렇게 좀 그 한 그릇을 더 채우는데 나머지 원가를 다시 한번 더 재투자하는 거죠. 10,000원 팔았을 때도 5,000원 남지만은 12,000원 팔았을 때도 5,000원 남는 구조를 만든다 이거죠.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가성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결국엔 어차피 내가 원래 10,000원 팔 거 12,000원 팔아서 똑같이 5,000원 남게 하는 거죠. 어차피 난 5,000원 가져가면 되는데 대신에 12,000원으로 팔았을 때는 손님은 드시는 게 한 그릇을 더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 이거죠. 제 말씀을 좀 이걸 잘 이해하셔서 그 가성비 포인트를 반드시 잡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반찬 많이 나온 식당이랑 또 반찬 적게 나온 이 한 그릇으로 승부 보는 식당이랑 공통점입니다. 디저트 투자하세요. 디저트 무조건 투자하세요. 특히 한 그릇으로 승부 보는 식당들 특징이 디저트에 정말 투자 안 하세요. 제가 다녀보면은 한 그릇으로 승부 보는 집들이 정말 디저트에 좀 야박해요. 뭐 커피 없는데도 의외로 많고 믹스커피 아니면 원두커피 둘 중에 하나는 두시고요. 좀 건강차라든지 뭐 매실 차라든지 아니면 뭐 건빵 뭐 강냉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좀 투자 좀 하세요. 얼마 안 해요 진짜. 투자 하셔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한 그릇 든든하게 드셨지만 나가는 길 좀 달콤한 아니면은 뭐 고소한 그런 걸 좀 드시고 손님 나가셔가지고 마지막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이 집이 참 다른 식당과 차별화되는 그 가성비니까요. 차별화되는 그런 식당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정말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한 그릇으로 승부 보는 식당이 어떻게 가성비 구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꼭 실천하셔가지고 또 대박식당의 길로 들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